김헌동 SH공사 사장 이야기인데 청문회를 했어 이제. 그러니까 SH공사가 서울주택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성남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구조는. 거기에 저번에 한번 김현아가 사장으로 예정됐다가 사퇴를 했지. 집이 네트? 근데 김헌동 이 사람이 지금 그 참여연대 출신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청문회 한 거는 빼고 딱 한마디 오딩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윤석열은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분. 주택 정책은 이재명이 낫다. 윤석열이 부동산을 어떻게 알아? 청약통장도 모르는데. 청약통장도 모르는데.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이 없었대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후보가 가진 부동산 정책도 없는데 그 뭘 둘을 놓고 비교를 하면서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것도 사실 어폐가 있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물어보니까.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을 거 아니 저기 시의원이었을 거예요. 네. 그거 물어본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김헌동이 그거 자체가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다 하면서 이제 부동산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고 말을 한 것이고 주택 정책은 어쨌든 이번에 김헌동이 그 어쨌든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저기 공고에서는 탈락했는데 뭐 서울시 관계자들 미팅하고 나서 이번에 다 추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내건 정책이 이재명 후보가 내건 정책하고 약간 비슷해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고 건물만 분양을 해서 뭐 반값 뭐 주택을 뭐 현실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서울의 몇 개 지역을 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나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이런 정책이나 보면은 뭐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경신일 출신이라네요. 참여 난 가끔씩 헷갈리네. 네. 요것도 웃겨.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기왕 만들었으면 공사가 개발 사업을 했어야 한대. 그러니까 참 난 시민단체 출신들이 가끔씩 약간 극좌 극우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게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당시를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답답해 이런 거. 그러니까 참여 관훈 토론도 똑같더라고. 언론사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팩트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한 2달 전에 알고 있던 이야기를 물어봐.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내로남불인 게 뭐냐면 본인이 그 시민단체 있을 때는 꼭 재개발이 무조건 주택 정책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본인은 좋은 동네 사시더라고요. 잠실 주공 5단지에 사는데 와우. 재개발 자기는 사인했다 하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주택 정책 중에 하나가 다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빌라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좋게 좀 개보수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좀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이것보다 오세훈 시장의 뭐 아파트 정책이 더 좋다라고 공동주택 정책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서울 시내에 무조건 다 50주짜리 아파트 다 깔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말을 한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청년 성동구인가요? 장안 거기서 얘기 나눴을 때 얘기한 게 뭐냐면 주택 공급은 계속 이루어졌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택 보유 비율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 결국에는 한 사람이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핵심을 파악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다주택 매물이 출애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중에 박원순 시장이 핵심적인 내용은 일반 사람이 아파트 살고 싶어요. 빌라 살고 싶으면 대부분 아파트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이미지를 바꿔주기 위해서 정말로 삶의 질이 중요한 거고 행복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빌라 같은 거를 더 좋게끔 만들어서 정책에 쏟으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이제 와서 공공주택이 더 중요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앞뒤에 맞지 않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윤석열 부동산 공약 비교. 주택 공급 이재명 후보 공공 개입을 통해서 전국 250만 가구 공급. 윤석열은 뭐 공약 같은 그냥 베끼니까요.
규제 완화들을 통해서 전국 250만 가구 공급.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기본주택 100만 가구, 이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고요.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이루어지면 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실성이 있느냐 이야기 부분도 있죠.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굉장한 차이는 둘 다 250만 채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네. 윤석열은 민간이 근데 이재명 후보는 공공에서 하겠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김헌동 그 공사 사장 후보가 인사청문회가 여기 우리 시의회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 좋게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발언을 했지. 사실은 경실련이 얼마 전에 낸 그 대장동에 관한 자료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심상정 후보와 같이 얘기했던 것이 예, 토지 이 택지 개발까지만 해당되는 것이 성남의 뜰의 그 수익금 분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시공까지도 포함한 것을 두고 제대로 된 이익 환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곳이 경실련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저 윤석열 후보는 누구나 집 우리 그 저기 송영길 대표가 내놨던 그리고 또 기본 주택까지를 막 믹스해가지고 해놓고 지금 말하는 것은 또 공공의 민간의 집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뒤 뭐 맥락도 안 맞고 내용도 전혀 모른다. 근데 저는 뭐 어떤 이유를 다 불문하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대장동이 사실 잘 터졌다. 결국은 토지도 공개념화하고 부동산 개발 이익에 있어서 개발 이익 환수를 국가에서 환수하자.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것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하고 그러면 결국은 공공에서 저렴한 그 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주택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가 왔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지금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의 결정적 차이가 그 도표에 나오잖아요. 부동산 규제 강화하겠다가 이재명 후보이고요. 뭐 다는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미지화 시키자면 그렇다는 거야. 국민의힘 윤석열 쪽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파트 하나를 지어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땅만 빌려주고 주택을 짓게 만들어서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든지 국토 보유세를 걷어서 뭐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든지 공급 대책은 똑같아요. 공급을 많이 하면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말처럼 예를 들면 윤석열 이야기처럼 뭐 무주택 청년 가구에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가구 이런 거는 현실성이 없다니까요. 이게 이 법안 입안 단계에서 저는 좌절될 거라고 봐요.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아니 뭐 공약인데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은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데 뭔가 규제가 많아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면요. 부동산 시장 니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20몇 번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 내놨을 때 그거 어떻게 피해갔습니까? 편법이 동원되고 온갖 장난질이 동원돼 갖고 결국은 그걸 무력화시켰단 말이야. 문재인 정부를 욕하기 전에 사람들의 어떤 그 얄팍한 욕망을 욕하는 게 가장 난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런 욕망 앞에 윤석열 같은 규제 완화가 먼저 딱 들어오잖아요. 집값 훨씬 더 많이 뛰겠죠. 그리고 딱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같은 세금은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1주택자한테 그 세금을 완화하겠다는데 지금 1주택자들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내거든요. 가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도 인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돈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 거예요. 그 서울시의 집값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지금 이제 홍콩 같은 꼴 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집으로 어떻게 주거가 안정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강력하게 규제 강화시키고 해야지 지금보다 더 흥청망청 된다면 뭐 우리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말에 나갔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송 있잖아요.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 지금 집값 떨어지는 신호는 잡히고 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누구나 다 공감하시겠지만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되고 서서히 떨어져서 5년, 10년에 걸쳐서 집값이 떨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집으로 돈 버는 사람,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이제 집이나 땅으로 돈 버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난 그게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청년 문제랑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영끌에서 집 사는 애들은 부잣집 애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일반 청년들이 영끌에서 집을 살 정도 수준이 됩니까? 영끌도 영혼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영혼이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일부 애들, 뭐 청년들 중에 한 5%도 안 되는 그 숫자를 갖고 계속 충동질해 갖고 얘는 영끌해 갖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뭐 5억이 뛰었다, 10억이 뛰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청년들은 배신감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윤석열이 부동산을 모른다는 거는 뭐 그 오세훈이 임명한 사람한테도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부동산 정책이 엄청 망가지겠죠. 망가지는 어떻게 망가지는 줄 아세요? 홍남기 업그레이드판이 기재부 장관이 돼요. 아우 진짜 생각만 해도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저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설명해드렸잖아요. 홍남기가 기재부 관리들 중에 그나마 진보적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 장관이 홍남기 한 5배쯤 부자위하고 꼴통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재부 장관들 그나마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김동연도 그렇고 홍남기도 그렇고. 근데 왜 욕을 먹겠어요? 촛불 정부에 안 맞아. 근데 윤석열이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할게요. 젖도 모르면서 기재부 장관 임명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국민재난지원금 뭐 언감생심이죠 이제는. 집값은 그런 식이겠지.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세금은 줄어. 들어오는 세수는 줄어들어. 근데 국가가 버는 전체가 버는 돈은 엄청 많아. 그 돈이 밑으로 안 내려가. 그러니까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 관점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양극화 해소 이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에 대한 기본적인 답을 내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지금 저렇게 7년에 8년에 광주 갔다가 막 봉화 갔다가 이러니까 사람 환장하기 정말. 맞습니다. 부동산 젖도 모르는 게 청약 통장을 모르잖아요. 청약 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와이프라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에서 업자 하시는 분하고 정치의 영역은 다른 거예요. 정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업자들처럼 부동산 가격 올립시다. 보유세 깎아줍시다. 양도세 깎아줍시다 하면 됩니까? 민주주의의 원리는 최대 행복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을 이로운 정책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이번 대선 전략은 51%로 가는 게 맞아요. 51%의 지지만 얻겠다고 가는 게 맞다고. 그렇죠. 다 쥐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잘못한 게 그거예요. 상위 2%까지 깎아주는 거. 여기까지 합시다. 뭐 열심히 하시는 분에 기죽이고 싶지는 않고 여기까지 합시다.